9월 3일부터 인천공항을 통한 입국자는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해외여행에 대한 부담감이 살짝 줄어들었는데요. 혹시 하반기에 사정 봐서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혼자 떠난다면 상관없지만 가족이 몇인지 여럿이서 어울려서 떠났을 경우에 내가 과연 좋은 여행 파트너였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몇몇이 어딘가에 갔을 때 진상이 껴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분위기 다 흐려놓고 매사 초치고 개념 없고 눈치 없고 같이 여행을 다녀온 후에 소원해지다 못해서 아예 관계가 끝장나기도 합니다. 이게 다 좋은 여행 파트너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람은 대체로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서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죠. 자신이 진상짓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못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는 과연 좋은 여행 파트너일까? 사람들이 다음에도 나와 같이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할까?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여행 파트너일까? 테레비평이니까 여행 프로그램을 교과서 삼아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호감과 비호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무슨 상관이야 이런 분도 계시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이상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이왕이면 호감을 줘야죠. 듣자니까 뭐 상견례 프리패스상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면서 보면 엄마가 비호감인 경우 그 아이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정치인들 보면 배우자가 비호감이면 굉장한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호감형이 될 수 있나?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기뻤다, 기분이 좋았다 하면 그거 배워서 따라하면 되고, 반대로 심히 불쾌했다. 그러면 나 정말 기분 나쁘네 이렇게 열받아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아라 제쳐두고 나는 그런 언행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게 반면교사죠. 여행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며 관찰 예능을 보면 이 반면교사거리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오늘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선은 어떤 사람과 여행을 떠나고 싶을지 한번 찾아볼까요? 나에게 만약 여행 멤버를 짤 권한이 주어진다면 꼭 넣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MBN 무작정 투어 원하는 대로를 보다가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신혜라 씨와 박하선 씨가 여행 멤버를 초대해서 함께 떠나보는 여행 예능인데요. 1, 2화에는 신혜라 씨의 미정원 친구들이 초대됐습니다. 20년에서 30년 가까이 된 우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미장원이 왜 미용실로 바뀌고 더 나아가 헤어숍으로 바뀐 거죠? 미장원이어서 원장이었는데 헤어숍이 된 이후에는 대표라고 부르더라고요. 어쨌든 신혜라, 윤유선, 오연수, 최지우 씨 그리고 배우들의 단골 미용실 이경민 원장이 초대됐습니다. 제가 이거 진짜 좋은데 했던 것이 이경민 씨가 아침에 그 멤버들에게 5분 메이크업을 해주는 장면이었어요. 내가 메이크업 아티스트인데 이거 하나 못해줘 하면서 이 빠른 손놀림으로 전문가답게 터치 몇 번 하니까 완전히 비포 애프터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시누이들하고 여행을 갔는데요. 이른 아침 출발임에도 시누이들이 머리를 다 제대로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저 혼자만 머리를 산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여행을 갈 때는 힘들더라도 머리를 하고 가야 된다. 젊었을 때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지만 나이 들어서는 이게 단정해야 보기 좋거든요. 여행을 갔을 때 화장 잘하고 머리 잘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편하고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밝고 편안한 긍정적인 기운입니다. 원하는 대로에서는 윤유선 씨가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우영우가 최수연에게 봄날의 햇살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잖아요. 윤유선 씨가 바로 이 햇살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보통 지역을 도는 여행 예능의 경우 지자체의 협찬을 받아서 1억 원에서 적어도 5천만 원 안팎의 큰 돈을 받아서 제작을 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따라서 돈값을 해야 하니까 그 지역 탐방이라든지 그 지역 대표 액티비티 같은 걸 화면에 담아줘야 해요. 그래서 이번 동해 여행에서도 가자미 낚시, 스카이워크며 하늘 위를 달리는 스카이 사이클, 자이언트 슬라이드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체험했는데요. 호스트 입장인 신혜라, 박하선 씨는 뭐 어쩔 수 없는 도전이지만
그 활동적인 거 그다지 즐길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윤유선 씨가 선선히 나서줘서 의외였습니다. 윤유선 씨가 그 신혜라 씨를 배려한 거죠. 윤유선 씨와 박하선 씨가 2011년 MBC 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에 같이 출연한 바 있습니다. 이 두 집이 우연히 발견된 이 땅굴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MBC 시트콤이 한때는 스타 등용문이어서 이종석 씨, 김지원 씨도 이 시트콤에 출연했었죠. 그런데 사실 원하는 대로 그 1, 2화에는 다 그 신혜라 씨 지인들이기 때문에 박하선 씨가 좀 겉도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박하선 씨가 집에서 팥빙수 기계를 가져와서 팥빙수를 만들었는데요. 너무 다들 아랑곳하지 않아서 제가 다 민망할 지경이었어요. 오죽하면 제작진하고 눈빛을 주고 받으면서 이 얼음을 갈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나중에 이경민 씨가 와서 신기하다고 이렇게 지켜봐주고, 그리고 윤유선 씨가 맛있다고 해주고, 그랬음에도 뭔가 박하선 씨가 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최지우 씨가 잠깐 들렀던 헤어숍 직원이 그 이번 여행 멤버들의 면면을 듣더니 힘들겠다라고 했대요. 그런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번에 신혜라 씨가 고생이 많았습니다. 신혜라 씨가 포용력이 있고 참을성이 있고 너그럽더라고요. 기분 상할 일이 있어도 내색을 안 했어요. 물론 이게 편집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신혜라 씨가 나중에 인터뷰를 합니다. 이번에 유선이와 좀 더 가까워진 것 같다고 느낀 거죠. 그 배려하는 마음을. 고마운 거예요. 그 밝은 햇살이. 그러면 이번에는 부정적인 기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행 주선자 앞에서 1박 2일 여행 중 첫날 저녁이었는데요. 언니 고난으로 이거 그만 땡 해라 이런 소리 하는 거 기운 빠지는 일이죠. 처음 만날 때는 그 날아가기라도 할 듯이 팔랑거리면서 왔던 사람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힘들겠다, 못하겠다,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힘들겠죠. 그러나 혼자만 힘든 건 아니잖아요. 낚시해온 가자미 손질이며 아침 준비 전혀 거들지 않았던 사람, 뭘 먹을 때도 권하는 일 없이 혼자 먹기에 열중했던 사람, 최지우 씨입니다. 급기야 계곡에 들렀을 때는 혼자 멀찌감치 따로 앉아있기까지 했습니다. 오랜 우정을 이어온 사이이긴 해도 40시간 넘도록 가까이 붙어 있는 건 처음인지라 솔직히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제작진에게 토로하더라고요. 어떤 마음인지 익히 알겠습니다. 사람이 지친다, 질린다,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신혜라 씨 얼굴을 봐서 나온 자리라고 해도 보는 시청자들을 생각해서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죠. 최지우 씨가 과거 굵직굵직한 여행 프로그램에 여러 번 출연했습니다. TVN 삼시세끼 2014년, 2015년 두 차례 출연했고요. 꽃보다 알배 그리스 편에도 나왔고요. 2019년 커피 프렌즈의 알바로 출연했었는데 출연할 때마다 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죠. 2021년 JTBC 시골의 경양식에서는 무려 사장이었습니다. 사장 역할이었던 시골의 경양식에서는 결이 좀 달랐지만 앞서의 프로그램들을 보면 햇살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최지우 씨가 햇살 같았던 그 프로그램들 모두 최지우 씨 외에는 출연자가 다 남성들이었습니다. 여성 출연자는 최지우 씨 뿐이었어요. 최지우 씨가 육아로 인해서 원하는 대로 촬영 당시에 유난히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으로 이해를 해봅니다. 어쨌든 신혜라 씨 쪽에서도 최지우 씨 쪽에서도 앞으로 같이 뭘 하자고, 특히 여행 프로그램을 같이 해보자고 청할 일은 없지 싶어요. 그리고 저에게 만약 여행 멤버를 짜보라 권한을 저에게 준다면 저는 제 사진을 잘 찍어주는 사람과 여행을 같이 가고 싶어요. 몇 달 전에 기대하지 않았던 인생샷을 얻었는데요. 저보다 10년 위이신 중학교 선배님께서 찍어주셨어요. 10월에 선배님과 다시 여행을 가게 되는데 은근히 기다려지는 거 있죠. 그 선배님이 저에게는 같이 떠나고 싶은 여행 멤버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행 멤버로서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도 별 재주가 없기 때문에 하나 찾았어요. 저는 남들이 막 어질러 놓은 거 사부작 치우는 거는 잘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기운으로 남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저 자신을
계속 단속을 해야겠다 다짐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제 딸이 그러는데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화난 사람 같대요. 그래서 눈치를 보게 만든대요. 10월에 그 선배님을 만나기 전까지 윤유선 씨의 그 햇살 같은 사진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해야 되겠어요. 긍정적인 기운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